안녕하세요. 저 개인정보본의 김양석 소위관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 넓은 강당에 오니까 기분 참 좋네요. 여기 이제 마스크 벗고 같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날도 금방 오겠죠? 예. 제가 그 한 거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개인정보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 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다음에 그 사물인터 등도 이제 그 마이데이터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개인정보 데이터의 처리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나 그런 그 유의사항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과거의 그 판례들을 한번 쭉 뒤져보면서 그 이렇게 좀 뭔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강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도 될까? 제 이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명석 서의관 이거를 인터넷에 막 공개도 되나? 이제 그 물론 대부분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예. 자, 근데 이제 제 저의 그 개인정보 자유권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 국회의원이 이제 그 정교조 가입한 그 선생님들 이 명단을 쫙 공개를 했습니다. 명목은 이제 그 교육부라든지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정교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바꿔서 그리고서 이거를 이제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언론에 공개해버린 겁니다. 각각의 그 정교조 명단들을 거의 가입된 선생님들 명단을 쫙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공개를 했다. 이거는 일단 벌써 자기가 받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난 겁니다. 그죠? 이 국회의원은 이제 그 정교조에 대한 그 현황을 파악해서 뭔가 그 국회 내에서 제도 개선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서 그 명단을 받아놓고서는 그것을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이용을 한 거죠. 제공한 거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정교조 이렇게 명단 공개한 것도 좋지만은 이 교사 입장에서는 누구 정교조보다 누가 달란 것도 아닌데 그 달라고 설령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만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요구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고 또 더군다나 일반 대중한테 공개를 했다. 그래서 이런 공개로 인해서 그 어떤 그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장되고 보장된다기보다도 오히려 해당 교원들의 자유결정권을 침해한 게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벌어질 수 있어요. 저기 특히 이제 국회나 또 여기저기 국회라든지 어떤 지방의회 이런 데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참 이거 개인정보 포함된 거 자료 제출하기가 참 껄끄럽고 그렇거든요. 이 사례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이 자료를 쉽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국회의원하고 이제 막 그 되니 안 되니 막 서로 막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줬을 건데 이런 사례를 막으려면은 그 우리 법 18조에 뒤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안전사고 조치를 요구하고 또 목적을 제공하는 그 목적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의원이 이 사례에서처럼 어떤 정교제 그 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했다 그러면은 그 목적으로 쓰도록 그 목적 내로 쓰도록 아예 그 자료 제출 그 문서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료를 제출한 측에서도 약간의 그런 책임을 좀 완화할 부담을 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 이거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아무리 그 공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아무리 정보 주체가 공개를 했다 그래도 그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법률 그 제공 그 사이트, 거기서 이제 그 각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의 그 법학하시는 교수님들의 명단을 쫙 모아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한 건데, 그러면은 이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학교를 통해서 공개한 목적은 이제 자기 그 학과, 자기 전공하고 관계됐을 때 어떤 연락을 해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되고, 이 그 법률 제공 그 사이트에서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그 문제가 쟁점이 됐던 게는 이제 돈을 받고 제공했다는 거, 그 부분에서 좀 쟁점이 돼 있지만은 어쨌든 목적 내다. 그래서 요즘 그 선거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난데없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문자가 와서 알아보니까 뭐 연하 같은 경우는 뭐 저 자동차 안 유리판에 있는 거 그거 베껴왔다. 그죠? 근데 그 차에 내 전화번호 공개한 거는 내 차에 뭐 문제가 있으면은 연락해달라는 취지잖아요. 그죠? 그런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목적을 벗어나서 뭐 선거용으로 쓴다든지, 뭐 어떤 그 홍보용으로 쓴다든지, 마케팅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목적을 내가 공개한 목적을 벗어나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 그렇게 된다면은 사전에 동의를 받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수집을 했는데 이거를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홍보용으로 쓰겠다라는 거 동의를 받고서 써야 됩니다. PC방 주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이제 그 PC방 주인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C방 주인이 어떠냐? 여기 이 판결문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어떤 회원 관리를 안 하고 단순히 그냥 그 들어오는 사람들 시간만 따져서 돈 받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회원 관리를 하는 그런 PC방 주인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일 겁니다. 근데 이 PC방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오면은 보통 이 카드 하나 딱 주고서 몇 번짜리 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로그인해서 그 나름대로 그 PC방에서 정해준 그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해서 쓴 다음에 다시 그 PC를 끄고 나오면은 몇 분 쓰셨네요, 얼마 내서, 이게 끝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 이름이 뭐고 뭐 전화번호 어떻고 전혀 알려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 체제라면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CTV를 달아놨는데 그 CCTV를 어떤 따로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쭉 촬영만 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만 콕 집어서 이제 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자, 이게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신원조회서를 요구 가능할까?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답이 팍팍 오리라고는 저 기대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던져주고 잠깐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답을 딱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 수집 원칙 위반입니다. 왜냐, 신원조회는 나중에 이제
뭐 1차, 2차, 3차 뭐 시험 다 거쳐서 면접 거치고 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그 단계 갔을 때 그 계약서 쓸 단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필기 시험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그 나중에 채용될 때까지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이 무지개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신원조회서를 요구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다. 예. 그게 이제 인권위의 그 판단이고요. 그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면접을 봐서 끝나서 나중에 이제 그 직접 채용하기 그 직전 단계, 예, 계약서 쓸 단계, 그다음에 그 임용 발령장 내기 직전에, 예, 그때 이제 신원조회서를 요구해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거는 딱 봐도 이제 징계 사실을 게시판에 올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예, 이건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 자 이제 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 최소한의 원칙 위반입니다. 예, 필요 최소한의 원칙 위반. 그래서 그 어떤 어느 한 사람의 그 징계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걸로 얻어지는 그 조직 내부의 그런 모범 사례, 모범은 아니고 참 그런 사례 전파를 해서 재발 방지 뭐 이런 목적이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아무리 공개한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 아무개라는 그런 개인 정보는 빼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누가 징계를 먹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냥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를 다 보낸 겁니다. 예, 문서를 예, 몇월 며칠 날 아무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를 때렸다. 이거를 모든 그 부서에 싹 공을 다 뿌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그 조직 내부에서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재발하는 거 막자는 그런 그 기관 내부의 그 이익하고 이 사람이 그 공개됨으로써 물론 자기가 뭐 잘못했으니까 징계 받았겠지만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징계 받은 거에 대해서 소청하고 막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인데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조직 내부에서 완전히 찍히는 거죠. 생활이가 힘든 그런 사회가 돼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뭐 소청해가지고 그래서 위반 이게 어떤 감경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억울함이 좀 풀렸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조직 내에서 찍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그 개인정보를 처리했을 때에 그 기간이 없는 이익하고 그 처리로 인한 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이라든지 기본권 침해 이런 걸 딱 비교 형량해 봤을 때 그럼 어느 게 더 크냐 이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개인정보 이렇게 뭐 마이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됐을 때 이런 걸 따져 보고서 그래도 이게 개인의 정보 주체의 그 자유 결정권에 다른 기본권 침해가 뭐 거의 없다. 월등히 우리 이 개인정보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월등히 크다.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요구는 우리 개인정보법 적용 대상일까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또 일반 기업체에서 타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정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로 푸셔야 돼요. 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만약에 공공기관 아니다 그러면은 해당 사람의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 방법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보공개법도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법에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열람만 규정하고 있어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궁금해서 그 사람 걸 요구할 수는 있겠죠. 요구할 수 있겠지만은 해당 기관이 처리할 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법에 따라서. 우리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것만 요구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은 그 정보공개법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타인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관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경찰이 수사기관이 그 좀 주세요. 예? 그 아무개 그 어느 병원 갖고 약 뭘 받았는지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물론 저기 수사 협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도리일 것 같지만은요. 이런 민간 정보의 목적의 제공은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요구해더라도 어떤 수사 목적이 뭔지, 그리고 수사 목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뭐가 필요한지 그걸 따져서 그 수사 목적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범위인지를 서로 간에 그 협의를 해서, 그래서 꼭 줄 정보만 줘야 됩니다. 이거는 꼭 민간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반 개인 정보에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아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제가 쭉 소개하는 판례들 사건들을 제가 굳이 꼭 어떤 특정 사건이라고 말씀은 좀 안 드리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럴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경찰이 이거는 어떤 그 노조 운동 하시는 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미, 근데 이 경찰은 그 사람의 위치를 대략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건물 몇 층 뭐 대략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건강공단에다가 그 사람의 어디 병원 가고 뭐 약처방 갖고 이런 것들을 다 막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치가 아니라 몇 년치를. 그 좀 지나치게 과도한 거죠. 예? 이미 그 사람이 대략 이 코엑스 안에 어디쯤에 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굳이 그렇게 몇 년치를 요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건공단은 이제 그러면 그 경찰이 요구한 그 자료가 진짜 수사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자료인지 그걸 따져보고서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에 제공할 때는 우리 18조에 따라서 이제 정보주체나 제3자의 그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때 그때 제한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의 제공 요청이 오면은 그런 첫 번째 검토할 게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느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은 역시 그것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이렇게 반드시 불가피한 건지, 그 범위는 또 그 최소한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그래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율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제공하셔야 됩니다. 예. 이 위치 정보에서 근태 가려면 참 편하겠죠. 그죠? 누가 어디가 있는지 딱 보고서 이제 아무개 출근했네, 예? 아무개 출근 안 했네. 특히 요즘 같은 그 재택근무 이럴 때, 예, 집에 있네, 어디 저기 나갔네. 그 코로나 19로 해서 그 사람들이 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위치 정보를 쓰기도 했지만은요. 이렇게 근태 관리해도 되느냐? 예. 또 역시 사제의 동의를 받아라. 예, 법원의 판단은 사제의 동의를 받아라 합니다. 이것도 이 택시 회사인데 자기의 그 관제 시스템 있죠. 말 그대로 콜 부르는 거, 콜. 요즘 저희 카카오 택시나 뭐 부르면은
택시 기사 어디 있다고 딱 지도 딱 뜨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미 이 회사는 2016년 이전에 딱 구축해 놓고서 콜을 딱 부른 겁니다. 이 시스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콜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약간 좀 택시 기사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저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도박하고 하는 이런, 아이고, 이렇게 지들끼리 도박하고 막 하는 이런 음주하고 이런 행태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경고 메시지를 날려서 우리 회사에 이런 좀 움직임들이 있는데 너희들 자꾸 그러면은 한번 이게 이렇게 관제 시스템 해가지고 콜센터 위치 정보 이용해가지고 얘들 위치 파악해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뭐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렇게 뭔가 좀 경고 메시지를 날린 다음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2년여에 걸쳐서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여기에 자주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퇴사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안 좋은 일을 한 거죠. 근데 그것들이 몰래 진행되다가 이제 밝혀진 겁니다. 밝혀지니까 그럼 이제 이 정보유식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래도 회사를 믿고 일했는데 이렇게 나를 뒤를 캘 수 있느냐. 예? 황당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렇게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위치를 수집해가지고 해서 근태 관리하는 거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근태 관리라는 그런 명목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이런 이 개인정보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함으로써 침해된 그 정보 주체의 그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이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위치 정보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위치 정보들 하려고 있는데 그런 욕구들이 좀 막 있을 겁니다. 이제 직원들의 어떤 그 재택근무할 때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또 그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의 그 근무 행태를 파악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꼭 반드시 꼭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보육교사가 반대한다. 어린이 CCTV. 이거 옛날에 어린이집에 CCTV 처음 들어올 때 엄청 반대했습니다. 엄청 반대했고 그거에 대한 그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해서 운영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헌재의 판결인데요. 헌재 판결인데, 이제 그 아동 학대 이런 것들이 큰데, 근데 이제 그 보육교사, 그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보육교사의 인권 뭐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반대를 한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저런 다 따져봤더니 그 보육교사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그런 치명보다도 이 공익이 더 크다. 아이들의 그런 그 아동 학대 방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보육교사나 이런 그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근무 관리 이런 것들이 더 공익이 더 크다. 저기 어린 애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더 이익 형량을 따져봤을 때 훨씬 크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그 헌재 판결입니다. 예. 자, 이게 저기 아파트 많이들 사시는데 거기 CCTV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 관리사무소 소장이 입주자 대표한테 그 제공해도 되는지. 자, 이것도 이제 물론 케이스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CCTV 설치 운영의 최고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그 회장한테 이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개인 정보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판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CCTV 같은 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그 목적은 어떤 그 아파트 단지의 그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화재 예방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요청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조치를 하기 위해서 CCTV 달라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를 입주자 대표가 아닌 당사자들이 와서 달라고 그런다. 뭐내 차 누가 그 긁고 지나갔는데 확인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을 좀 사례일 테고 또 복도에 내놓은 물건이 없어졌다. 자전거 없어졌다. 뭐 그런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자칫하면은 이제 그 당사자 간에 마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이런 대표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찰에 어떤 그 사건을 신고를 해서 그 수사를 할 때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자,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도 될까요? 물론 해도 되죠. 그죠? 뭐 제일 편하잖아요. 지문 딱딱 찍으면은 누가 저기 물론 그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실리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지문 못 떠서 막 찍고 막 그런 사례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나쁜 사람들을 한들 빼놓고는 지문이 제일 확실하죠. 예? 다른 사람들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편하다고 개인정보를 막 이용하면 안 되고요. 예, 막 이용하면 안 되고요. 다른 대체 수단과 함께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자, 이게 이거는 인권의 판단입니다. 인권의 판단이고요. 이게 뭐죠?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사람들이 진정을 내서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복지시설에 근무한 사람들 이제 근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이제 어떤 그 지침이 내려가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각 복지시설이 이 지문 인식으로 하는 출퇴근 관리를 막 하니까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인권위에서 판단한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전자태그 방식, 뭐 저기 신분증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또 뭘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에 로그인 해가지고 나 출근했습니다라고 해서 찍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오로지 지문으로만 해라. 이거는 그 진짜 그 어떤 선택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정보유출의 선택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대체 수단과 함께 해서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문 인식으로 해서 물론 확실하게 근태 관리 되니까 좋긴 하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안전사고 조치 기준 이게 다 이행했습니다. 이행했는데 그래도 개인정보 사고가 터졌어요. 손해배상 있을 거나 할 거 다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기 자동차 제한 속도 딱 지키면서 차선 잘 지키면서 쭉 갔는데 근데 사고가 났어요. 배상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출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도 저기 자동차도 전방 주시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잘 달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앞에 뭔 일이 생기면은 브레이크 확 밟아서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는 속도대로 쭉 가서 들이받았다. 그러면 책임 있는 거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그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이 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 다 하고 퇴근했어요. 당연히 PC 끄고 가야죠. 그죠? 로그아웃 타고 가야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퇴근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하고서 별일 없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해커가 그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밤새도록 개인정보를 싹 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 사고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래서 비록 그 고시에 정한 기준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 조치다. 예? 당연히 그 직원 퇴근하면서 PC 끄고 로그아웃하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근데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안전사 확보 조치 고시라든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이것도 어쨌든 그 지금 둘로 나눠져 있지만은 이제 지금 합치는 작업이 진행이 있고요. 하나 합쳐질 건데 여기에 일조 목적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조치다. 최소한의 조치 기준이다. 최소한의 보호 조치 기준이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할 거 기본적인 기본이고 플러스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알아서 또 플러스 알파를 더 해라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사회 통념에 합리적으로 기대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려면은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 이게 가장 그 제가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의 활용 금지. 예, 물론 저기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요. 목적의 활용 금지. 절대 목적을 활용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그 신경 써야 할 게 6번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라. 예. 여기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도 다 그렇거든요. 어떤 정보 주체의 그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이라든지 기본 권익이 침해됐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우려가 없더라도 특수한 케이스에 뭔가 좀 염려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신경 써서 아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를 뭐 그냥 적게 해라 이거 아니라 최소화해서 하라는 거고요.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를 해라. 네. 익명 뭐 개인정보 이름 석자 필요 없고 그다음에 주소 끝까지 뭐 번지수가 다 필요 없고 뭐 그런 케이스 그래도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익명을 해라. 이거 요번에 저 데이터 3법 지난번에 그 통과 개정하면서 가명 처리라는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가명 처리도 익명 이전에 그 약간 그 전 단계지만은 그 개인 정보가 이렇게 그 두리뭉실하게 누군지 몰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꼭 개인 정보가 없어도 업무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개인 정보는 굳이 넣지 말아라.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저희들 그 침해 위험 평가할 때 그 법 이렇게 재개정하게 되면은 이제 침해 위험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많이 나옵니다. 굳이 필요 없는 개인정보 항목들을 많이 집어넣어 갖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사전에 쭉 컨트롤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요. 먼저 모든 기계나 이런 것들 제도 만들 때 개인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게 이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품이라든지 뭐 기계,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그 개인정보 활용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정보주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우려가 없는지를 먼저 쭉 따져보고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쭉 설명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많은 그 개인정보 활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항상 그 물론 활용도 좋지만은 그 활용의 가장 기본 바탕은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보호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이거를 꼭 명심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